하겠다고 약속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지구에서 제일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힘세고 부자인 나라인데 전쟁하면 함께 싸우기로 약속을 해준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그때 이승만 박사가 그 한미동맹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서 국제정치학자들은 이승만 박사를 외교의 신,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곧 북한을 해방시킬 것 같고 중국도 더 이상 빨간색이 안 될 것 같고 그 몽고, 러시아까지 지금 다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뀔 가능성이 보이는 이런 세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한반도의 그 기본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여기 조그만 나라지만은 요 세계에서 요 땅 넓이가 10만밖에 안 됩니다. 10만 평방킬로미터. 그런데 우리가 그 꼬마지만은 땅 넓이는 세계 107등이지만은 우리나라 인구는 세계 25등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력은 금년 현재 세계 13등입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은 높게 보는 사람은 6등이라고 봅니다. 무기 만드는 능력은 미국보다도 구람을 더 잘 만드는 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국력 세계 10등에서 12등 그 사이를 보는데, 우리가 세계 10등, 12등만큼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이 북쪽에 있는 북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언제든지 너희 색깔을 빨간 거로 바꾸고 싶어 하는 그런 나라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그 불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통일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런데 통일을 이루는 길이 말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70년, 80년째 통일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좌와 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쪽으로 갔을 때는 항상 우리 민족끼리라는 통일 정책을 짰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합시다. 그런데 분단은 우리 민족이 분단한 것이 아닙니다. 통일도 우리 민족의 힘으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우리 민족, 남한하고 북한의 힘을 합쳤을 때 일본과 중국의 힘을 꺾을 수가 있다면 우리 민족끼리가 맞아요. 우리나라의 통일을 죽어도 반대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죽어도 안 돼요. 우리나라 통일을 반대하려고 6.25 때 중국군은 130만 대군이 와서 통일, 북한을 위해서 싸워가지고, 북한이 죽지 않게 싸워가지고 중국군이 40만 명 죽었습니다. 6.25 때 제일 많이 죽은 나라 사람이 중국 사람입니다. 일본도 한반도 통일을 솔직히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역사적으로 관계가 나쁜데, 한반도가 통일해서 지금 남한이 일본하고 맞먹는다고 그러는데, 이 큰 나라가 생기는 거 이거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야. 일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구조적으로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국제정치학적 이유, 이웃에 힘센 나라가 생기는 것은 막을 것. 한반도가 통일하면 무지하게 센 나라가 됩니다. 얼마만큼 센 나라가 되느냐? 한반도 통일은 남한 더하기 북한이 아니라 남한 곱하기 북한이라는 나라를 생기게 합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곱하기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 폭발합니다. 폭발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한반도가 통일됐을 때 경제 효과를 가장 낮게 본 학자들 숫자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통일한 후 북한은 1년에 17%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맨 땅이니까. 남한은 북한 때문에 덩달아 1년에 9% 성장이 가능하다. 오늘 우리가 통일을 하면은 대한민국의 인구는 독일하고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일하면은 남북한 합친 군사력은 프랑스와 같다고 칩니다. 경제력, 오늘 통일하면은 한국은 100, 북한은 1.7, 그래서 101.7이 되기 때문에 별로 커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금방 17%, 9% 얘기했죠. 그거를 갖다 적응하면은 9년 내에 우리나라 남북한의 통일된 경제력은 영국하고가 되집니다. 그러니까 통일하고는 9년째 되는 해에 대한민국은 국력의 기본 요소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급의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통일을 하자고 그러는 건데, 그 통일이 정말 몇십 년 동안 안 된 거 중국 때문에 안 됐습니다. 국제정치적 이유, 이웃에 힘센 나라가 생기는 건 막을 것. 두 번째, 지정학입니다. 지정학은 더 중요해요. 중국은
통일된 한반도는 자기의 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처럼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부러져 있기 때문에 중국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일본은, 내가 이건 영어로 먼저 배웠습니다. 영어 책을 보고 일본은 한반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에이떼가 단도입니다. 단도. Pointed at the heart of Japan. 일본의 심장을 겨루고 있는 단도처럼 생겼다. 부러진 단도. 지정학적으로도 일본과 중국은 지금의 한반도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본과 중국의 구조적인 반대를 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해도 통일 안 됩니다. 분단도 우리 민족이 한 것이 아니고 국제정치가 분단을 한 것인데, 그래서 국제정치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통일할 찬스를 찾는데 드디어 미국이 한반도를 통일시켜야 되겠다라고 나오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닙니다. 미국은 미국의 국가이익이 있어요. 너무 말을 안 듣는 북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키워줬더니 미국 사람이 중국 키워줄 때는 낙관론에 있었습니다. 중국이 발전해서 미국만큼까지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가 되면은 중국은 민주주의가 되고 미국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 미국은 시장, 중국은 공장, 공장과 시장 사이에 어떻게 싸움이 있단 말이야. 걱정하지 마라. 중국이 크면 중국도 좋은 나라가 돼. 그것이 미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트럼프 또는 그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 그럴 리 없어. 중국이 커지게 되면은 중국은 미국의 자리를 내놓으라 그럴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크는데 우리가 조심하면서 키워줘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증명된 것은 중국이 큰 다음에 미국이 적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중국이라는 도조를 막고 북한이라는 말 안 듣는 나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한이 북한을 접수하는 그런 통일 방식을 지금 미국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한반도를 미국의 대전략은 한반도 통일 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잘 활용해보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미국 사람이 와 이거 한반도 되게 중요하구만 우리한테. 내가 100년 전에 필리핀하고 바꿨지. 일본 보고 야 너 이거 가져. 나는 필리핀 가질게. 그게 1905년에 카츠라 탭스 조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반도가 미국의 대전략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미국은 지금 어느 나라든지 1등을 오래 하는 것이 꿈입니다. 중국도 나쁜 나라 아니에요. 나는 왜 1등 안 되니? 나도 한번 1등 해보자고. 내가 1000년 동안 아시아에서 1등이었거든. 이제 세계 1등 한번 해볼 거야. 미국은 웃기지 마. 내가 계속 할 거야. 미국도 중국도 전부 정상적인 외교를 추구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정치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수가 쓴 책, 제가 이제 번역한 책 제목이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입니다. 미국도 자기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고 중국도 자기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는데 그것이 전쟁을 불러일으키다니 국제정치는 본질적으로 비극적이다. 1등은 하나밖에 없고 바로 그 얘기인데 지금 미국이 한반도를 활용해가지고 미국의 대전략 목표를 이제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대전략 목표는 지금 문제는 중국을 제압하는 거예요. 중국을 제압하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적 스타일의 세계 질서를 원치 않아. 우리는 미국식의 세계 질서를 원해. 당연히 미국도 그렇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식 질서를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식 질서를 영어로 말하면 웨스턴 크리스천입니다. 웨스턴 크리스천 데모크라틱 시빌리제이션, 서구적 기독교적 민주적 문명 전통 이거를 따르는데, 근데 중국 학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네가 세계 챔피언이 되면은 너네는 세계를 어떤 사상으로 이끌어갈 거야? 그거를 지금 중국이 대답을 못합니다. 너희들도 자유민주면은 우리가 중국이 세계 1등 되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중국은 자유민주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중국을 그래서 미국이 포위합니다. 파란색이 지금 미국이 다 포위해가지고 자기 편 만든 나라들이에요. 자기 편 만든 나라인데 타짜 들어간 나라 다 미국 편, 파란색이 미국 편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중국 포위 작전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것은 지금 남한 위에 있는 북한, 그것도 파란색으로 만들어 놓은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북한도 파란색이 됐다. 즉 미국 편이 되었다. 독재 국가도 뭐든 간에 나 미국 편이야. 그런 북한이 되었다. 남한도 파란색, 북한도 파란색, 즉 통일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그 의미를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트럼프한테 북한에다가 트럼프 호텔도 짓고 트럼프 리조트도 짓고 거기서 골프도 치게 해주세요. 그 북한은 지금의 북한이 아닙니다. 그런 날이 오면은 평양에 트럼프 호텔 들어서는 날은 우리가 통일을 이룩한 날입니다. 바로 지금. 그런데 놀라운 거, 여기는 조그만 나라가 엊그제 요거가 이제 네팔입니다. 네팔이 공산주의 국가인데 모택동주의자가 다스리던 나라인데 대학생 데모, 대학생하고 일반 청년 데모 이틀 만에 날아가더라. 지금 미국이 여기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파란색 데모입니다. 바로 지금 중국을 미국이 완전히 코너로 몰아넣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국제정치 얼마나 중요한지를 독일에 계시는 박성규 교수가 한 말입니다. 누가 나에게 독일 통일을 설명해달라고 그러면 세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말할 것이다. 1. 독일 사람이 경제력이 좋아서 소독. 2. 소독 사람이 단결했기 때문에. 세 번째,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도움이었다. 미국의 도우지 않았으면 소독 통일 못합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도 동독 소독이 민족이 단결해서 통일한 게 아니라 미국이 해줘서 통일한 거다. 왜? 미국은 그것을 반대하는 영국, 프랑스를 깰 수 있었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가 독일 통일을 죽어라 반대하는 나라입니다. 소련은 물론이고. 근데 그거를 눌러준 것이 미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지원했다. 우리나라도 똑같다. 우리나라도 똑같은데 이분이 아주 과감하게 정치학자답지 않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한 번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한 번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야, 그 미국 놈 때문에 잘라지고 통일 안 되는 거야. 웃기는 소리입니다. 만약 어느 날 통일이 됐다면 미국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6.25 때 이거 통일 시켜야 되겠다고 올라갔다가 중공군 내려오는 거 보고서 아쿠야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그러고서 70년 지났는데 우리는 통일을 안 시켜줘요 그랬는데 미국이 통일하려면 힘들어. 그러다가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북한 때문에 한반도를 통일시켜야 되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돌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독일 통일을 한 다음에 독일 수상이 한 말입니다. 얼마나 절절한지 보세요. 미국과의 우애와 파트너십은 독일 대외 정책의 근간입니다. 우리는 통일이라는 선물이 주어졌을 때 미국의 결정적인 힘과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 세계에서 미국을 제일 우습게 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G2라는 말 쓰죠. G2. G2라는 말은 우리밖에 안 쓰는 말입니다. 서울대학교 박철희 교수에 의하면 한국만 유별나게 G2라는 말을 씀으로써 중국을 미국에 버금가는 나라로 착각하고 있다. G2. 미국 사람한테 G2 그랬더니 그게 뭐냐요? 너하고 중국 그랬더니 그냥 웃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그 국제정치에 대해서 무감한 나라가 됐는지, 거긴 뭐 작년에 여러분들 신문들 다 보셨는데 그 신문의 방송에 의하면 지금 미국 대통령은 카말라 해리스 아니에요? 카말라 해리스가 떨어진다고 쓴 신문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정확히 보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세월이 있었어요.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쪽 팀인데 미국, 한국이 일본이 한쪽 팀인데 미국이 중국하고 이거 중국은 공장, 우리는 시장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그래 미국이 좋으니까 우리는 북한하고도 잘 지내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미국은 우리 안전을 지켜주고 중국은 우리를 돈 벌게 해주고 일본 얘네들은 죽일 놈이야. 이러고 있을 수 있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게 몇 년 전까지 저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이제 세상이 간단하지 않구나. 이 중국, 러시아, 북한 이 독재 국가들을 이번에 처리를 해버려야 되겠다라고 미국이 정책을 완전히 바꾼 거가 트럼프 임기 때, 바이든이 돼서도 그것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때. 그리고 트럼프 임기가 돼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 세계의 독재 국가들을 몰아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선이 이렇게 형성됐는데 바로 윤석열 대통령 때 미국과의 동맹을 잘하고 일본과도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 가장 화가 난 나라가 중국입니다. 저기 그렇게 공들였는데 저기 미국하고 일본으로 붙어버려요. 그래서 중국은 한국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 싸움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 한반도라는 괜찮은 이 실력 있는 나라를 자기 편으로 삼아야지
21세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바로 이런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그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그랬죠. 이제 더 이상 안미 경중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왕년에는 했었다. 왕년에 했었죠. 아까 바로 앞에.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말했으니까 실행을 하시오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기본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서독 더하기 동독은 통일 독일은 서독이다. 참 어려운 방정식이에요. 월남, 남월남 더하기 북월남은 통일 월남인데 그것은 북월남이다. 나라 이름도 그대로, 애국가도 그대로, 헌법도 그대로 다 한쪽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한쪽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무슨 실수를 하느냐? 북한 더하기 남한이 뭐 해계망치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국제정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한 더하기 북한은 남한이든 북한이든 하나예요. 또 우리나라가 통일되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나라도 될 수가 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가진 나라도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이 통일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북한이 통일이 된다고 믿는 사람도 뭐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보니까 그거는 현재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이 도와줘야 되는데 미국은 독일이나 영국 같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국가이익 플러스 도덕이 있는 나라입니다. 왜 미국은 도덕이 있느냐? 미국은 하나님이 만든 나라라고 자부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이 미국 외교 정책을 비난하는 학자들은 너무나 막 도덕 얘기를 자꾸 해. 주판만 튕겨. 주판만 튕기면 김정은이 통일해도 괜찮아요. 왜? 김정은이 나 네 편 할 거야. 나 중국하고 맞서서 싸워줄게.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트럼프 형님, 남한이 통일하면 중국 편 할 겁니다. 내가 하는 게 더 나아요. 당신네들한테. 근데 미국에서 그걸 못 해주는 이유는 기독교적 도덕 룰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미국 외교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지금 미국의 시대인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시대가 같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 미국은 정말 셌었어. 지금 미국은 옛날 같지 않아. 제가 그럴 때마다 이 예를 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1976년 8월 18일 날 판문점에서 나무 가지치기 하는 미군 장교 2명이 북한군의 도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한 일은 미루나무 밑둥을 자르는 일이 고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대단한 국제정치한 분이 이제 미국은 끝났다. 세계적인 강대국이 겨우 북한 같은 그런 나라한테 장교 2명이 도끼에 찍어 죽는데 겨우 미루나무 밑둥을 자르는 거로 분풀이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다. 그 일이 오늘 일어났던 걸 쳐봅시다. 오늘 판문점에서 미루나무 그 가지치기 하는 그 작업을 하는 미군 장교 지휘하는 미군 장교 2명이 북한군한테 도끼로 맞아 죽었다. 나는 내일 북한 지구상에서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미국이 더 센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미국이 약해졌대. 지금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한 미국입니다. 요 사람이 뭐 지금 돌아간 학자인데 젊은 학자인데 미국 같은 강대국이 국제정치에서 할 수 있는 외교의 3가지 중에 하나. 1. 손 떼어도 된다. 미국 정도가 손 띈다고 미국을 위협할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관도 얘네들끼리 다 해. 나는 이제 나 혼자 할게. 그거 1번입니다. 2. 현상 유지를 하면서 뭐 옛날에는 소련이라는 강대국이 있으니까 그랬지만 지금은 뭐 그냥 현상 유지하면서 또 트럼프 같은 사람은 너 돈 좀 내라야. 국방비 좀 더 내. 트럼프 2기 때는 2번째 거란 겁니다. 트럼프 2기가 된다면 하는 것이 3번째 겁니다. 차제 이 세상을 미국한테 가장 좋은 세상으로 바꿔버리겠어. 덤벼드는 나라 다 없애버리겠어. 아까 말한 빨간색인 나라 자체를 다 다른 거로 바꿔버리겠어. 라고 트럼프가 나오는데 중국 무너지고 북한 무너지고 러시아 무너지면 우리는 통일이 저절로 안 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세가 한반도가 통일하는 쪽으로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다. 히틀러가 있어도 여러분 히틀러 때문에 1차 대전, 2차 대전이 터진 건 아닙니다. 나치즘 때문에 2차 대전이 터진 게 아니에요. 히틀러가 있고 나치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 영국이 지금의 미국만큼 강한 나라고 그때 영국의 수상이 지금 미국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면 전쟁 안 합니다. 그렇죠. 그때 영국 수상이 쪼다 같은 놈이 있어가지고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국제정치학자들은 가장 중요한 변수를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그걸 싸고 있는 국제 환경으로 봅니다. 지금 국제 환경은 그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미국, 그 힘을 쓰겠다는 트럼프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지금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정치 현상을 변경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이 상황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외교 정책은 간단해요. 나는 이 동네 챔피언이야. 나는 서방부의 1등이야. 저쪽 유럽이 대단하구만. 유럽에서 챔피언이 나오면은 그 나라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건드릴 거야. 아시아 이것도 무섭네. 아시아에서 챔피언이 나오면 걔네들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건드릴 거야. 그 미국 외교 정책 넘버 1, 이제 넘버 A서부터 Z까지 미국 외교 정책은 아시아 및 유럽 대륙에서 초강대국 출연 금지입니다. 그 나라는 바다를 건너서 미국을 위협할 거기 때문에 일본이 셀 때는 중국 도와주고, 중국이 셀 때는 일본 도와주고, 독일이 셀 때는 영국 도와주고, 영국이 셀 때 프랑스 도와주고, 소련이 세니까 나토 만들어서 도와주고, 미국은 항상 저쪽에서는 힘의 균형, 그리고 자기는 챔피언. 중국이 그래요. 형님, 내가 아시아 챔피언쯤 되면 안 됩니까? 형님은 세계 챔피언인데 미국 외교 정책에 보면 아시아 챔피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중국도 불행이죠. 더 힘실어가지고 미국을 앞서면 되는데 지금에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내전력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바로 이 역학관계를 잘 활용하면 우리는 통일도 할 수 있고, 그 통일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통일이죠. 트럼프가 대통령 나올 때 처음에 2015년에 쓴 책입니다. 미국이 불구자가 되어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을 쓸 줄을 몰라.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의 국방정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면 미국을 너무나도 막강하게 군사력으로 기르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무도 덤벼들지 못하게 해서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손자병법에 나온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무식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대통령 후보님, 미국 국민들이 읽어야 될 책 10권만 소개해 주세요. 이제 욕을 보이라고 질문했는데 트럼프가 그 질문에 10권을 그대로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첫 번째 책이 뭔지 아십니까? 손자병법 읽으세요. 두 번째 책은 마키아벨리 군주를 읽으세요. 세 번째 책은 에머슨의 교육 철학을 보세요. 네 번째 책은 아인슈타인을 보세요. 쫙 10권을 풀었습니다. 손자병법,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 힘이 세면은 누가 못 됩니다. 바로 지금 이것을 미국 외교 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는 일이, 미국은 해군의 나라니까 트럼프가 지난번에 대통령 됐을 때 미국 해군이 270척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랬어요. 이게 오바마가 미국을 완전히 1차 대전보다도 못한 나라로 만들어 놨구만. 해군을 그래서 늘렸는데 296척까지 늘리고서 재선에 실패. 그래서 이제 나갔습니다. 바이든이 6척을 또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290척으로 늘은 줄어드는 미국 해군을 트럼프가 맡았는데 미국의 연구소에서는 적어도 330척, 많게는 400척까지 해군을 가지고 있어야지 미국이 세계의 1등을 유지할 수 있다. 중국이 무지막지하게 배를 빨리 만드는데 중국이 미국보다 군함 성능은 약하지만 워낙 숫자가 많으니 이걸 당할 수가 없다. 이게 큰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딱 되자마자 7나라 대통령한테 일주일 동안 전화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국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한 얘기가 군함 좀 만들어주죠. 군함 좀. 미국이 한국 보고 군함을 만들어 달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건 미국 방송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CNN 방송에서 재작년쯤 나온 얘기예요. 지금 중국이 세계에서 배를 제일 빨리 만드는 나라인데 중국이 3척 만드는 동안에 미국은 한 척밖에 못 만든다. 중국이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앞으로 바다는 다 미국이 뺏긴다.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미국은 배를 못 만드는 나라다. 이 배를 못 만드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면서 이제 동영상이 나오는데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군함은 이 군함이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배가 얘입니다. 얘가 세종대왕함이에요.
그 미국 방송에 이 배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배입니다라고 나오고 그 자막으로 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배가 얘인데 얘는 미국 배가 아닙니다 라고 나오고, 그리고 중국이 세대 만들 때 미국은 한 척밖에 못 만들고 이거는 큰일 날 일이다. 그리고 뒤에 부연하는 것이 한국은 미국 군함만큼 좋은 군함을 중국만큼 빨리 만들 수 있는 나라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한국이 미국 군함 만들어주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미국 군함을 만들어주면은 그때 한미 관계는 미-이스라엘 관계가 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국제정치의 미스터리예요. 아니, 왜 아랍이 인구도 2억이고 석유도 많고 돈도 많은데 미국은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좁은 왜 얘를 지원해 주지? 그게 국제정치의 미스터리인데 미국이 이스라엘이 나야. 이스라엘은 나니까. 그래서 신성동맹입니다. 미국이 나는 너야, 너는 나야 라고 인정해 주는 나라는 영원히 지구에서 이제 안전을 누릴 수 있고 부를 누릴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미국에다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스라엘 동맹처럼 막강한 동맹이 된다. 미국에 한번 한국한테 실험했습니다. 한번 네가 만들어주는 건 앞으로 차차 하고 우리 배를 한번 수리를 해봐. 그래가지고 미국이 한 몇만 톤짜리 군용 화물선을 설계도도 안 줘요. 설계도 왜 안 줍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 설계도 다른 나라로 넘길지 알지 내가 몰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고치라고 그러면서 80군데를 고쳐달랬는데 한국이 80군데는 물론이거니와 200군데를 더 고쳐줘서 보냈었어요. 새 걸 만들어줬어요. 그 미국 사람들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이제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 중국은 헛꿈을 너무 빨리 꿨습니다. 중국몽, 강군몽, 군사비가 중국이 경제성장이 10%였는데 군사비 성장은 17%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너무나도 빨리 군사력을 이었다. 칼을 보였다 이겁니다. CGP, 그래서 척수로는 중국이 1등으로 쳐요. 뭐 서해 바다는 다 중국 바다가 됐습니다. 뭐 지금 서해 바다는 한국 바다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트럼프가 말이죠. 이 세계에서 군함뿐만 아니라 화물선까지 다 포함해서 그 선박권조 능력의 50%를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2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15%. 그래서 그 세 나라의 선박권조 능력을 합치면 93%예요. 그 세 나라가 남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죽이는지 보세요. 야, 중국 사람들아, 니네가 이 배를 만드는데 이거 보니까 반칙이야. 이 배가 어떻게 500만 불밖에 안 하니? 내가 500만 불을 만든 숫자예요. 너네들 이 배 만드는 사람한테 돈 안 주는 거지. 돈 안 주고 하는 거지. 거기서 막치치기 하는 사람한테 돈 안 주는 거지. 불법이야. 국제 상법 위반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미국이 중국을 고통을 주냐면은 중국에서 만든 중국제 선박은 깃발을 어느 나라 깃발을 달았든지 관계없이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마다 어마어마한 그 항만 사용료를 붙이는데, 우리 부산에 가 보면 큰 배들 있죠. 그 국제 무역선 그런 거 한 척에 150만 달러 한번 들어올 때마다 20억씩 붙이게 돼. 20억.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그 운항 회사들이 중국 보고 배 만들어 달라고 그랬다 다 취소하고 있습니다. 왜? 몇십 년 써야 되는데 미국을 들락달락 해야 되는데 어떻게 버텨요? 이거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저 법안을 발표한 이후에 우리나라가 세계의 28% 선박 거저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선박 수주량이 56으로 늘었습니다. 중국은 절반으로 내려가고, 그런데 트럼프가 나쁜 놈이래. 우리나라 모든 신문에 이런 걸 얘기도 안 하죠. 바로 지금 대박을 잡을 수 있는 찬스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조선업은 2010년대 초 중국에 밀린 이후 세계 2위에 머물고 있다. 중국에 이어 한국은 28, 일본은 15%다. 그런데 우리가 28% 건조 능력을 갖고 있는데 트럼프가 저 조치를 낸 다음에 선박 수주량이 56%로 우리의 능력의 2배로 늘었다. 바로 이런 사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팩트입니다. 60조 넘는 돈다발 쏟아진다. 전력된 상황에 기대감 고조되고 있다. 이거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중국을 갉아먹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군함 만들어주면 한국 군함이 미국 깃발 달고 중국하고 싸우는 것이죠. 중국이 너 어떡할래?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도 국제적 지위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둘이 싸울 때 누구 편을 서야 되느냐? 그게 책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조그만 나라는 강대국 둘이 싸울 때 누구 편에 서야 돼? 이기는 놈 편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기는 놈 편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법적으로 미국 편입니다. 왜? 미국하고 동맹 맺었으니까. 동맹이 없으면 눈치 볼 수 있어요.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균형자 한다니까 미국과 중국과 싸울 때 미국이 물어봤습니다. 동맹 그만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어제 동맹 그만하려고 그랬습니까? 균형자는 동맹이 없는 나라가 하는 거야 이 친구야. 책 읽어봐. 동맹 내가 얘랑 동맹인데 얘이 저기 둘이 으르렁거리는데 어떻게 균형을 합니까? 동맹 편을 들어야지. 영국이 옛날에 균형자 노릇을 몇백 년 했죠. 그걸 영국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고립이라고 얘기합니다. 동맹이 있는 것이 쉬워요. 없는 것보다. 바로 우리가 국제정치 이론을 모르고서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 중립을 쓴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너 동맹 그만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중국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 그럼 동맹 끊어봐 미국하고. 미국하고 동맹이면서 어떻게 중립을 쓰니? 동맹을 끊어야지 중립을 설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국제정치에 대해서 무감했다는 그런 얘기죠. 네, 트럼프 대통령 이 사람을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고 그러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떠나서 저분이 작년 7월 13일 날 총 맞은 이후부터는 그래도 기독교 신자가 됐다고 믿어주세요 그랬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연설문에 하나님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대통령이 트럼프입니다. 이거는 컴퓨터로 연설문 돌려보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많이 찾고 이러는 사람이 트럼프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이렇게 연설하다가 바이든이 이렇게 못했습니다 하고 화면 보여주는데 그때 핑 하고 날아간 거예요. 그거 보여주지 않고 얘기했으면 통과하는 겁니다. 총알이. 총 맞은 다음날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가능한 거지. 바로 이런 이 미국이 지금 완전히 기독교로 바꾸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방에다가 처칠 동상을 갖다 놨어요. 지난번에 갖다 놨는데 바이든이 치웠습니다. 왜 이게 여기 있어? 그래서 다시 갖다 놨어요. 무슨 뜻이냐? 처칠은 세계 역사에서 서구 기독교 자유 문명을 지킨 수호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서구 자유 기독교 문명을 지킬 것이야 라고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 사진을 갖다 걸어놨습니다. 제1차 냉전 소련과 미국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미국 사상이 될 줄 알았더니 테러리스트가 된 미국, 테러리스트랑 싸우느라고 씨 빼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 무럭무럭 커가지고 내가 1등이야. 그래서 지금 제2의 냉전이라고 부르죠. 트럼프 대통령은 제2의 냉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완전히 미국 시대를 다시 여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중국을 이긴 사람,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이긴 사람, 그렇게 기록되고 싶어서 자기 방에다가 레이건 대통령 사진을 갖다 놓은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을 많은 언론들이 제국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야, 캐나다를 왜 가져가려고 그래? 그린랜드를 왜 가져가려고 그래? 파나마는 왜 네가 또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는 트럼프가 한 말을 안 읽어서 그렇게 항의하는 겁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중국을 아주 싫어하는 몇 번째 나라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조사는 세계에서 중국을 싫어하는 나라 중에서 10나라 중에서 우리가 7등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치가들이 중국을 좋아하는 등수로 캐나다, 한국은 세계 1위일 거예요. 국민들은 다 중국을 싫다는데 높은 사람들은 다 중국이 좋대. 트럼프가 캐나다는 중국이 아니야. 왜 중국이 통치해? 캐나다는 왜 중국만 지지하는 통치자들이 설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캐나다 수상한 사람 날렸죠. 야, 너 우리 51번째 주로 들어와? 그랬더니 막 모욕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표 냈는데 캐나다 사람들이 분해서 그런지 또 좌파를 뽑았어요. 또 친중국
그런데 트럼프가 원하는 일이 터지고 있습니다. 다시 사회주의 레프트가 되니까 거기 있는 주 중에서 우파주들이 우리 캐나다에서 독립할 거야. 독립하고 미국에 붙을 거야. 지금 그 일이 터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난 머리를 돌려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캐나다 전체가 어떻게 미국 한주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캐나다에서 보수적인 주들이 다 미국 쪽으로 오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린란드 이게 북극에 있는 섬인데 왜 중국이 와서 찝쩍거려? 그래서 미국이 가는 겁니다. 파나마 이거 우리가 파나마 보고 먹고 살라고 준 파나마 운하인데 그걸 왜 중국이 와서 관리하고 있어? 중국이 군대까지 파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트럼프가 편지 썼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파나마 국민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 계시는 중국군 여러분. 근데 당신들 왜 거기 계시는 거요? 다 꺼져 그랬습니다. 파나마 뺏어오면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구사력이라도 사용할 계획입니까? 중국군이 댕기면 사용해야죠. 지금 다시 뺏어왔습니다. 바로 세상을 지금 엄청나게 바꿔놓고 있죠. 왜 시진핑이 파나마 운하까지 건드리고 있느냐? 저 사람은 너무 세계에다가 촉수를 많이 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중국이 그냥 뭐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그 홍익대 앞인데 새벽에 중국 애들 떠드는 소리 때문에 깹니다. 얼마나 목소리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는지. 캐나다가 다시 좌파 국가가 되니까 캐나다의 가장 우파인 알버타주가 나 캐나다에서 떠날 거예요. 나 미국한테 붙겠어. 저 알버타주가 텍사스하고 넓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6.6배입니다. 남한에. 그리고 캐나다 석유의 84%를 생산하는 알버타가 나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어. 저 좌파 정권이 석유도 못 파게 하고 파이프라인도 못 넣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돈 많이 번다고 다 너나 목적으로 세금을 우리한테는 특별히 많이 걷고 나 독립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얘뿐만 아니라 얘가 독립하겠다니까 요 브리티시 콜롬비아 그리고 여기 뭐 매니토바 그리고 사스캐추완 얘네들도 다 같이 우리도 다 같이 따라 나가게 하는. 그래서 지금 캐나다가 쪼개지게 생겼습니다. 미국으로 붙겠다는 거죠. 국제정치 갈등 구조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한 편이에요. 저쪽 편이 약해요. 이제 옛날엔 냉전 때하고 다릅니다. 이쪽 편 미국, 일본, 나토, 호주, 인도,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웨스턴 크리스천 캐피탈리스틱 시빌리제이션의 이론입니다. 이 싸움은 누가 이기는지가 너무 쉬워요. 이쪽이 이깁니다. 파란 쪽이. 그리고 이거는 꼭 트럼프가 받는 것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일 때 미국의 공화당 목표인이긴 하지만 미국이 상대해야 될 나라 우선순위 해가지고 좀 미국의 적극 좀 표시해 주시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1번 시진핑, 2번 푸틴, 3번 하마네이, 4번 김정은. 저 넷을 골라보려면은 그럼 다시 미국이 세계를 미국식으로 지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모든 정책은 저 네 나라를 주저앉히는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뭐 반대하는 나라들이 있겠죠. 이번에 셋이 만났죠. 트럼프한테 물어봤어요. 그 셋이 만나니까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걔네 셋 다 힘 합쳐봤자 우리 상대도 안 돼요. 미국의 군사력은 1등인데 2등부터 10등까지 합친 것보다 더 셉니다. 지금 비록 중국이 해군이 많다고 그러지만 미국 해군은 아직도 2등부터 17등까지 합친 것보다 더 강합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비는 1등부터 9등까지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1등부터 9등까지 미국의 적은 두 나라밖에 없어요. 7나라는 미국 편이에요. 세상 구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시끄러워요. 나라들이 흔들흔들하고 무너지고 그러는데 무너지는 나라는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레프트 2. 친중 그리고 3. 미국 편인데도 흔들거리는 나라가 있는데 영국 내일 모레 대통령 수상 바뀔 겁니다. 프랑스 내일 모레 수상 바뀌어요. 대통령 바뀌어요. 독일도 아마 이제 완전 무파가 될 겁니다. 캐나다 저렇게 될 겁니다. 서방 진영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그 워크 야 남자 여자가 뭐가 달라 뭐 성경책에 남자 여자가 그런데 웃기지 마라
트럼프가 대통령 된 다음에 미국 여권에 남자 여자 2개만 남았죠. 다 없어지고 남자 여자가 아닌 놈이 있어요. 어떤 놈은 바이럴이래. 자기는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놈이 있어요. 그런 놈들이 바이든 때 미국의 장관 차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일 때 4월 30일이 부활절이었는데 그날을 바이든이 무슨 날로 선포했는지 아십니까? 성전환자의 날. 여자다가 남자 된 놈, 남자가 여자 된 사람들. 이런 애들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인간들입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도들을 완전히 정말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너무 화가 나서 그때는 후보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11월 5일 대통령 되는 그날을 기독인의 날로 선포하겠습니다. 분노한 나머지 그 얘기를 한 건데 미국은 기독교 나라지만은 기독교 국가라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종교를 자유롭게 믿는 나라입니다. 그건 안 했지만은 대신에 미국 백악관에다가 우리 대학으로 치면 교목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 기도하고 하고 또 계속 성경 공부하고 지금 미국이 그렇게 나라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요번에 이란 한다고도 맞았죠. 저거도 맞았는데 저 폭탄은 김정일 때리려고 만든 폭탄입니다. 저 폭탄은 땅에 딱 도착하면은 60m를 파고 들어간 다음에 터져요. 그 60m라는 거는 15층 건물로. 김정은의 벙커가 지하 15층입니다. 그걸 깨려고 만들었는데 이번에 김정은한테 쓴 건 아니고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는 데 썼죠. 우리나라 또 전문가라는 인간들이 이란의 핵시설은 90m 속에 있습니다. 60m짜리 가지고 못 깨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얼치기 지식인입니다. 미국은 때린 자리를 또 때릴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 비행기가 2대씩 들고 가서 빵 때리고 한 방 날아가 빵 때리고 날아가서 그 자리를 또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파괴시켰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최근에 있었죠.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그 나쁜 놈으로 치는데 이스라엘하고 아랍의 싸움은 이스라엘은 뭡니까? 나는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럼 너네랑도 같이 살 수 있어. 아랍은 너는 지중해로 들어가. 그거예요. 그 목표가 다릅니다. 너는 지중해로 들어가. 너가 왜 이 땅에 살아? 이스라엘은 나는 여기서 살 거야. 그래서 이 서로 똑같은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살라고 싸우는 거고 쟤네들은 이스라엘을 미쳐버리는 거고 바로 이런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한국이 이스라엘 편을 안 들더라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람이 국회 가서 유엔에서 얘기했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같이 살자고 했는데 쟤네들이 나를 밀어낸대. 그래서 나는 질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그 전쟁 작전 계획이 라이징 라이온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죠. 200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술사자같이 일어나서 묵힌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늙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국제정치학자지만은 국제정치학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편입니다. 최근에 몇백 년 역사가 다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 미국 역사 특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그렇고 이란을 이스라엘이 폭격을 하는데 집중 폭격한 것이 정유 공장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중국이 마음 놓고 사다 쓸 수 있는 석유가 두 나라입니다. 두 나라는 중국이 마음 놓고 살 수 있어요. 이란과 베네수엘라.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이 때려버릴 거예요. 이번에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잡고 있죠. 이제 베네수엘라 사건이 끝나면 중국은 석유가 없어서 죽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바로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 지금 막 말씀드린 거고 한 자리를 나르는 비행기가 한 자리를 2번 때릴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죠. 미국이 무기를 만들었는데 나는 아마도 북한이 이거를 한두 발 맞았다고 난 생각하는 편입니다. 우주에다가 말이죠. 인공위성이 떠 있는데 인공위성에 그 텅스텐 막대기를 몇십 개 달아놔요. 근데 텅스텐 막대기인데 길이가 6m, 폭이 30cm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는 전봇대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놈을 우주의 평양 위에 그게 평양하고 똑같이 갑니다. 지구 도는 속도랑 그대로 해가지고 툭 떨어뜨리면은 그냥 쏜살같이 떨어져가지고 땅에 도착했을 때 60m를
뚫고 들어와서 터지는데 그 위력이 핵폭탄하고 같다. 근데 저 무기 이름이 하나님의 몽둥이입니다. 아직 이름을 안 줬어요. 하나님의 몽둥이. 저거 한 번 맞으면 도시 하나 없어집니다. 김정은이가 되게 고민하겠죠. 예. 이란이 앞으로 민주국가 될 가능성 많아요. 1979년에 이란하고 한국하고 사이좋고 미국하고 사이좋을 때 서울에 테헤란을 만든 거 다 기억나시죠? 네. 테헤란에는 서울로를 만들었고 그때는 자유국가입니다. 회교지만은 그때 이란 학생들 보면은 미국 학생하고 똑같아요. 옷 입은 폼이. 그런데 바로 그때 쫓겨난 팔레비 왕의 아들이 지금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세월이 막 바뀌는 중이죠. 그 폭탄, 이번에 이란을 때린 폭탄을 이 사람 지금 국회의원 됐습니다. 조선일보 기자인데 조선일보에다가 미국이 와서 이거 사진 찍어 해가지고 폭탄 다는 모습을, 바로 그 폭탄 다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얼마나 그 무심해야겠습니까? 저 훈련하는 거 보고 저러고 있죠. 몸무게가 160kg쯤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몸무게가 무거워요. 키가 1m 67인데 그리고 저 친구가 1분 동안에 50번 쉽니다. 50번. 정상적인 사람은 18번 쉬어야 됩니다. 제가 왜 50번을 쉴까? 담배를 4갑 핀대요, 하루에. 그리고 꼬냑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모릅니다. 쟤는 이런 물 안 먹어요. 제가 먹는 거는 그 서울에서 살 수 있어요. 베리에라는 프랑스 정도를 먹습니다. 자기는 특별하니까 저런 나라예요. 지금 제가 이제 북한도 망하게 생겼다. 예, 요번에 미국이 말이죠. 김정은이한테 편지를 한 100번 보냈어요. 김정은이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뉴욕에 있는 북한 대표부, 유엔 대표부한테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편지 수령 거부. 편지를 안 받겠대. 왜 안 받았을까요? 나는 받았는데 읽어보고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받아 그랬을지 모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대통령한테 편지 보낸 거 하나만 잠깐 볼게요. 우리는 소위 최고 지도자라는 인간이 숨어있는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 그는 아주 쉬운 표적이다. 그러나 그는 지금 그곳에서 안전하다. 우리는 적어도 그를 지금 당장 죽이지는 않을 것이야. 그러나 우리는 이란의 미사일이 미간 혹은 여기 앞에 보세요. 이란 대통령 너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아. 너 죽일 수 있는데 지금 안 죽일 거야. 그러니까 항복하라고. 그런데 덤볐습니다. 이틀 만에 폭탄 맞아가지고 핵 다 날아간 거예요. 바로 이런 편지 써 있으면 대사가 김정은한테 보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령 거부가 되는 거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진핑이가 저거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신장 이식, 무슨 이식했다는 말도 있어요. 둘이 푸틴하고 그러합니다. 푸틴이 옆에 있고 김정은 옆에 있는데 푸틴이 건강이 혁명이죠. 요새 70살이면 어린애입니다. 장기 이식이 있어갖고 15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한쪽 다리는 똑바로도 안 해요.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얼굴이 시꺼맸습니다. 우리는 제가 곧 죽을 거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독재 국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리서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워처라고 그래요. 왜? 거기서 나온 문구는 다 가짜니까. 여러분 북한 신문 보고서 북한을 이해할 수 있어요? 북한 신문만 보면 북한은 천당이죠. 최악의 지옥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북한이 드문드문 공개하는 동영상으로 우리가 중국도 마찬가지고 차이나 워처입니다. 노스코리아 워처입니다. 노스코리아 리서처가 아니에요. 이런 그림 보고서 이제 우리가 중국을 아는데 중국이 보세요. 지금 미국하고 소련이 러시아가 만났는데 러시아를 갖고 있지 않은 미국의 최고 막강한 공군기지에 불러다가 너 말로 하자. 말로 안 하면 쟤네들이 이래야 돼. 쟤네들이 며칠 전에 이란을 날아갔다 온 비행기지. 이거 완전히 최악의 모욕을 당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근데? 힘이 더 약한데. 여러분 러시아의 GDP는 미국의 몇 퍼센트?
러시아의 GDP는 미국의 7% 미만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자꾸 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힘을 합쳐서 트럼프가 쫄았다라는 그런 정신 나간 글자가 조선일보에도 나온 겁니다. 아니 GDP가 미국의 13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가 어떻게 미국하고 맞짱을 떠요? 중국하고 다 합쳐도. 트럼프가 지금 베네수엘라 너 지금 나쁜 짓 너무 많이 했어. 베네수엘라가 중국이 남미에다가 1,500억 불을 투자했는데 베네수엘라가 500억 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시진핑의 금고예요, 금고.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지구에서 몇 번째로 많이 매장돼 있는 나라인데 마약 팔아서 버는 돈이 더 많은 정신 나간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석유는 베네수엘라 석유 90%가 중국으로 갑니다. 이란 석유도 다 중국으로 가고 중국이 제 두 개 있으면 기름 모자랄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란을 이스라엘이 날려줬고 지금 미국이 저거 깨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상륙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마두로를 생포하라. 마두로 생포하는데 도움 주는 사람은 현상금이 5천만 불입니다. 지금 세계가 그렇죠. 근데 왜 중국이 또 저기 베네수엘라에다가 침발로 놓고 있냐? 이것이 중국의 그동안의 문제입니다. 건드리지 않은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이게 중국이야 한국이야 모르겠을 정도로 지금 중국이 널리 얼마 전에 대림동에서 그랬죠. 그분은 꺼져라고 대림동에서 시위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분은 꺼지래. 공산당에 반대하면 다 구구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구구는 뭔지 아세요? 구구는 내가 싫어하는 놈을 가서 칼로 찌르는 사람들이 구구예요. 아니 대만은 권사님들이 구구입니까? 장로님들이 미국에서 7월 말에 7월 중순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곧 중국이 망할 텐데 망한 중국을 미국이 어떻게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사람들 장난하지 않아요. 여기 쭉 나오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 몇 개 읽을게요. 미국에 와 있는 중국 돈을 다 뺐을 것, 중국 재산 다 뺐을 것, 중국 군대와 중국 경찰을 해체할 것. 여러분 중국 경찰 예산이 중국 군 예산보다 더 많다는 거 모르시죠? 중국의 CCTV가 7억 개, 인구가 14억인데 CCTV가 7억 개입니다. 근데 저런 나라가 건강하게 커야 돼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하도 많은 사람을 죽여서 중국에서 진실과 화해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중국 헌법을 미국이 새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국가 이름을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바꿔야 되겠다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중국의 이름이 중국인 것은 100년밖에 안 돼요. 중국 5천년에 청나라, 수나라,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중국이 되게 건방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 바꿀 것까지 나와요. 그리고 미국이 헌법 만들어 주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허드슨 연구소라고 트럼프가 아주 좋아하는 연구소죠. 중국이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지금 중국의 경제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중국 대만에 끝내주는 국제정치학자 밍치징 박사가 중국은 이렇게 쪼개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요거가 나올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삼국지에서 읽었던 중원입니다. 내가 저분한테 특별히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주 당연히 독립하죠. 만주가 독립한다는 거예요. 만주가 독립하면 그걸 우리 거가 되는 겁니다. 국제정치에서는 너는 누구 편이냐? 나는 돈만의 편이야. 만약 중국이 쪼개지면은 여기 복건성은 대만이 같습니다. 요거는 대만 되는 거예요. 왜? 복건성 사람들은 다 대만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중국이 쪼개지기 직전이다라고 말씀드리죠. 러시아도 죽어가고 있어요. 아까 미국의 7%도 안 되는 나라라고 그랬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싸우는데 3년 동안 싸웠습니다. 근데 못 이겨. 그게 강대국입니까? 우크라이나를 싸우는데 포탄이 모자라서 북한 거를 얻어 쓰는 게 강대국이에요. 북한 폭탄이 800만 발이 가는데 그 중에서 반이 터지지가 않아. 그래서 돈을 못 받아요. 불량품을 사고서 돈 주는 놈 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신문에 한 줄도 안 나오죠. 웃깁니다. 지금 북한군이 6,000명 죽은 거로 나오더라고요. 지난 겨울까지, 6월까지. 왜 거기 가서 죽습니까? 저게 무슨 전쟁인데? 남의 침략 전쟁에.
앞으로 3만 명 더 파견해야 되는데 미국이 요번에 이제 전쟁 그만해. 이제 북한의 돈줄이 이제 마지막으로 마르는 겁니다. 이 돈줄이 말라서 그 말릴 것 같으니까 중국을 간 거예요 이번에. 근데 뭐 중국은 뭐 돈이 있나요? 중국을 적이라고 명기한 미국 첫 번째 대통령. 아무리 중국이 싫어도 적이라고 그런 대통령은 이 사람이 처음입니다. 적처럼 대접해 주겠어. 그리고 여러분들 통계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중국의 경제 발전 이거, 미국의 경제 발전 저거 누가 더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중국이 빨리 발전했어요. 몇십 년 동안. 지금은 미국이 더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매년 격차가 커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중국하고 미국이 어느 날 같아질 거라고 그랬죠. 2016년에 중국이 미국 앞선다고 다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03년이면 앞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늦어도 2030년 다 끝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교부문 같은 세계적인 예측을 잘하는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얘가 내가 몇십 년 전에 읽은 책에 보면 2003년에는 아무리 못해도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고 쓴 놈입니다. 2003년에 앞선대요. 그런데 최근에는 2050년에 앞선다고 바꿨어. 그때 책임 안 져도 됩니다. 그때는 죽을 거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고서 이게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중국은 미국을 절대로 따를 수가 없어요. 왜 못 따르는지 제가 설명할게요. 2008년에 미국의 월스트리트이 무너졌을 때 중국이 여기 있고 미국이 이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앞으로 30년 후면 미국이 친대요. 왜? 중국은 이렇게 발전하고 미국은 저렇게 발전하니까 이 지점에서 만나는데 그게 30년 후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그때는 앞선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하고 잘 지내야 된대요. 내가 그때 어디서 강의하다가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세요. 그래서 미국이 그때까지 가만히 기다립니까? 멍청하게? 그 이전에 박살을 내지. 언제? 주먹을 안 쓰고 돈으로 깨버릴 때 깨버리지. 그래서 나는 그때 그분들한테 이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때 중국이 미국보다 미칠 때 미국이 중국의 경제를 꺾어놓을 겁니다. 그래서 맞먹는 날은 오지를 않아요. 근데 나는 저게 누가 꺾을지 그런 건 상상도 안 했는데 2018년에 트럼프라는 인간이 나와서 중국을 바로 발전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성적이 그때 망가지고 그리고 바이든이 트럼프 가는 걸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중국이 크다가 지금 꺾이는데 트럼프한테 한 방 맞아가지고 성적이 끊어졌는데 그 다음에 끊어진 것은 바이든이 세게 눌러서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깨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깨져가지고 이제 못 일어나고 있는데 트럼프가 와서 도끼로 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국제정치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매일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제 통계를 정확히 알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뭐 세계적으로 제일 끝내주는 국제정치학자인 에드워드 앤 로딱 박사가 이 세상 어떤 패권국도 도저자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자기의 자리를 내준 적이 없었다. 그래서 지구에 그렇게 대전이 많은 겁니다. 1등하고 2등이 싸우는 거예요. 다음 시대는 누구 시대냐를 놓고. 근데 우리는 마치 100m 올림픽 달리기 경주인데 중국이 잘 뛰네. 중국이 곧 앞설 것 같으네. 국제정치는 앞에서 있는 놈이 오는 거 넘어뜨리는 게 국제정치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중국을 모르는 게 아니라 미국을 몰랐죠. 시즌 등석평이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 똑똑해요. 중국이 크면은 세계가 노려볼 텐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한테 미국이 돈 빌려줄 때 우리가 나중에 커서 깡패 노릇을 하면 그것을 노출시키고 가서 패세요. 지금 시진핑이가 노출해서 지금 얻어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중국이 어느 날 초강대국이 되어 깡패처럼 굴고 남을 침략하고 모든 곳에 인민들을 착취한다면 그때 세계는 이를 까발키고 반대하고 깨부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까발키고 반대하고 깨부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세계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 보세요. 미국 선수가 앞에 뛰고 있는데 중국이 따라오는데 어그로 그냥 가져가지고 피가 터졌습니다. 야, 미국 놈들 나쁜 놈이네. 이 만화가들이 천재예요. 야, 임마, 너 왜 내 번호 달고 뛰어? 우리가 삼성에서 열심히 만듭니다. 전화를 만들어요. 정말 이거 얼마나 고생해서 만듭니까? 밤새 가면서. 그럼 중국이 그거 가져다가 일주일 만에 똑같은 거 만들어 오고 반값에 팔아요. 그렇게 큰 겁니다. 중국이.
그래서 중국은 노벨상이 0이에요. 노벨상이 0입니다. 베껴서 컸기 때문에 지가 발명을 한 것이 아니고. 예.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앞으로 위험한데 중국이 계속 덮을 거면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할 일들이 많아요. 왜? 앞으로는 그 일 할 가능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대만이 중국이 가지고 싶은 최고인데 점점 내가 미국한테 밀리네. 그럼 지금이라도 가져야 돼. 그래서 지금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론이 최근에 나왔죠. 예,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팩트를 알아야 되는데 미중 무역전쟁하면서 중국이 야 미국제 보잉 안 사? 딱 그랬습니다. 어이가 없죠. 아니 대통령 전용기가 보잉인데 그 부속품을 안 사면 이제 앞으로 기차 타고 다닐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어떤 사람이 중국도 비행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일보가 중국의 항공산업이 중국 비행기 나오는 첫날 세계 3위로 뛰어올랐다고 뻥을 쳤습니다. 이게 중국 비행기인데 보세요. 부속품을 보시라고. 중국 거는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날개도 프랑스제를 써요. 왜? 중국 거는 얼음은 꺾어지거든. 부품의 90%가 프랑스제 미제입니다. 근데 저게 중국 거라고요. 저거 뜨는 날 중국 사람들 다 나와서 사진 찍고 민족의 감격에 겨웠습니다. 이야 우리도 이제 드디어 여객기를 만드는 나라가 되었다. 예, 한 열흘 전쯤에 중국 정부가 미국 거, 영국 거, 프랑스 거 앞으로 1000대를 보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안 사니까. 이 비행기는 아직 추락은 안 했어요. 근데 추락하면 끝나기 때문에 있는 임대에서 체크를 하고 띄우는데 그래서 못 들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저거 어떤 사람이 여행자한테 비행기 표를 끊었는데 비행기 기종이 예면은 그거 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떨어질까 봐 피하는 게 아니라 출발 못하니까. 이거 뜨는 날 뭐 난리 났었어요. 시간 없으니까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한마디로 중국 때려잡기입니다. 한국, 일본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초기 단계니까 같이 이제 물로 들어간 것이죠. 중국은 치명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나오죠. 중국군이 말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로켓에다가 물을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물 집어넣은 장군을 달라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장군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거기다가 기름을 넣으면 뜰 것 같소? 거기다 기름을 넣으면 뜰 것 같냐고. 이게 애초에 다 꽝인데. 그렇습니다. 요번에 뭐 전승절 기념식 서양학자가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아직 바다에서 한 번도 나르지 않은 해상 초계기를 땅에서 끌고 갔습니다. 중국에 있는 지금 아파트 짓던 거를 다 집으면 30억 명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어떻게 인구 14억인 나라가 35억 명 아파트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세계에서 제일 고속철도가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우리나라가 1,100 킬로인데 중국은 38,000 킬로예요. 세계에서 제일 긴데 저거 만든 동안에 경제가 막 성장해요. 왜? 철도 깔고 기차 만들고. 그런데 저놈이 지금 완성됐는데 중국의 KTX가 1년에 내는 적자가 중국 GDP의 6%입니다. 미쳤어요? 저거는 움직일수록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안 타잖아. 누가 저걸 타요? 돈이 있어야 타지. 그래서 공산주의라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는 끝장났다. 이거 히토리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히토리가 희귀하다며. 히토리는 널널히 있어요. 전 세계에 널널히 있어요. 근데 왜 희귀한지 아세요? 이거를 산업용품으로 쓰기 위해서는 재련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과정이 사람을 죽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쁜 미국놈, 영국놈, 일본놈들이 다 중국 보고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중요한 물건을 중국이 만들다가 나중에 안 팔면 우리 어떻게 하니? 근데 중국은 안 팔려고 노력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걸 생산을 못하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다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중국이 세계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저런 사람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상하이에서 제일 큰 쇼핑몰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결정타예요. 시진핑 is over의 결정타입니다. 내가 절대 군주인데
내가 여기서 강의하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박수를 안 치는 사람이 있어. 박수를 안 치는 게 아니라 등어리 돌리고 자기 짐 챙기는 인간이 있어. 얘. 이거 돌았나 이게 죽으려고. 얘가 2인자, 얘가 1인자, 그리고 3인자가 있는데 3인자가 날아가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우리는 그때까지도 시진핑이가 권력이 막강하구나. 자기 왼팔을 자르더니 그 왼팔은 얘가 자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중국 열병시간 때 육군 대장이 나와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중국말로 상장이에요. 공군 중령이 했습니다. 권력 사이에서 그 육군 대장이 어디 날아간 거예요. 행방불명이야. 애들 사람이. 중국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힘든 상황이다. 내일 모레 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굴 까매진 거 보세요. 이거 옛날 거 사진입니다.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여기 잘못 갔죠. 왜? 중국이 미국 곧 앞설 텐데 가서 오빠한테 잘 보여줘. 오빠도 동생이에요. 박근혜가 한 살 많습니다. 근데 10년 후에 보니까 얼굴이 저렇게 갔죠. 죽을 얼굴이라고 저거 보고서 중국 네티즌이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도 이제는 네팔 혁명 중국에서 내일 모레 날 수 있어요. 신문 안 봅니다. 전부 다 X 보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이거 우리나라 신문에 한 번도 안 난 건데 내가 해군 탐구 총경 두 사람한테 중국이 서해 바다에 이렇게 그물 넣어놓고 우리 배가 나가면 와서 쫓아요. 야 꺼져 임마, 꺼져 임마. 우리나라는 서해 바다의 28%, 72% 중국 바다입니다. 중국이 왜 너희가 더 많이 가니? 내가 더 크잖아. 웃기는 소리죠. 이거는 우리 배가 마음 놓고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22km밖까지. 중국 배도 여기 22km밖까지 올 수 있습니다. 왜? 거기는 공해니까. 근데 중국이 저러고 있어요. 근데 저건 우리가 찍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2018년에 김정은 만나가지고 김정은이 이 친구 탤런티드 가야 재주 있는 놈이야 라고 하는 날 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님 그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쓴 거 보여드릴게요.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나는 말이죠. 대통령께서 김정은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놈한테 아부 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김정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탤런트 있는 놈은 아니에요. 그놈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은 토탈 위어더, 완전히 정신 나간 놈인데 그놈이 민주국가에서 태어났더라면 길거리에서 개 잡는 사람의 조수로도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놈입니다라고 쓴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북한 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국무장관이 되었다. 북한이 좀 굴러갑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미성년자를 이렇게 내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얘 지금 12살이에요. 12살. 국민학교 6학년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후계자라고요? 나는 방패라고 봅니다. 위험한 데 갔다 항상 옆에 붙어서 가요. 미국에 언제든지 죽이고 싶은데 쟤 때문에 못 죽여. 같이 죽으니까. 어린애까지. 미국까지 가는 폭탄 만든다고 설치는데 이제 미국까지 가는 폭탄은 영원히 못 만듭니다. 왜? 이렇게 뻥치는 것들이에요.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장군들, 남조선 같은 거는 문제도 아닌데 그 미국 놈들이 가만히 있을까? 미국 놈들이 우리를 다 죽여버리지 않겠어? 김정일이가 딱 나와서 아버지 그런 걱정은 거두셔라요. 조선 없는 지구는 없습니다. 미국 놈들이 조선을 죽이면 우리는 지구를 깨버릴 겁니다. 아버지가 이놈 미쳤구나라고 얘기했던 그 장면입니다. 이게 전쟁을 안 해봐가지고 이번에 미국이 골든돔이라는 걸 씌우죠. 미국 전체에다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이란의 미사일을 막을 확률이 99.9%입니다. 312발인데 312발을 다 맞췄어요. 근데 100%라고 안 하는 이유는 한 발이 터졌는데 파편이 어린애 얼굴에 맞았기 때문에 0.1%를 뺀 겁니다. 근데 미국은 그거를 앞으로 하겠다. 즉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땅에 도달하는 날은 이제 앞으로 오지 않는다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좋은데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김정은이에요. 미국. 내가 남조선 아우랑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 남조선 이게 말을 안 들어서 내 전쟁하는 수밖에 없어. 내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발 나만 좀 도와주지 마시오.
당신이 도와주면 내가 지겠지. 그런데 지금 알잖아요. 내가 LA를 죽일 수 있다는 거 확실히 알잖아. 나는 죽지만 LA를 죽이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미국, 서울을 살리려고 LA를 포기할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합리적인 인간들을 믿어. 그리고 서울을 때렸습니다.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LA 죽어도 나는 서울을 살려줘야 돼. 그러고 덤벼들까요? 그래서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들려고 저 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가 이것 때문에 끝난 겁니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 그러겠죠. 나만 너 미국은 못 도와줘. 미국 놈이 LA를 포기하고 서울을 살려줄 것 같아. 네가 탱크는 좋지만은 나는 핵 있잖아. 그게 항복하라고. 나는 한국은 항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오면. 바로 이런 일이 지금 없어지게 됐죠. 이스라엘 이란 핵 막는 그런 장면이 다 바쳤어요. 북한은 뭐 비행기 이런 건 형편없어요. 이건 뭐 아주 형편없습니다. 이거 뭐 김정일보다 다 나이 많은 것들이고 한국하고 이것만 붙으면 한국이 반나절이면 이깁니다. 핵 때문에 지금 쩔쩔매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 이 보이지 않는 나 뜨면 안 보이는 비행기 있는데 이 비행기는 지금 북한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우리 거가 아니라 미국 조종사가 탄 비행기들이. 당연히 날겠죠. 북한이 왔는지도 모르는데 안 날겠습니까? 네. 미국에서 전쟁 제일 잘하는 부대가 그린베레인데 그린베레가 와서 한미 합동 훈련을 하는데 저걸 보여주더라고요. 저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제 한 3, 4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야, 우리 전쟁 나면 한 놈만 죽이면 돼. 그런 뜻입니다. 왜 김정은이가 저 사진을 보고 와들와들 떠는 거예요? 야, 미국에서 제일 잘하는 놈들이 와서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라 권총을 쏘는구나. 이 자리는 김정은이 있는 자리라고 상상하고 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미국 장군이 한국은 중국 앞에 항공모함이다. 포기 안 한다 이겁니다. 포기 안 한다 이거. 왜? 이거 뺏기면 지니까 미국이. 네. 이번 김일성 생일날 조용했습니다. 북한이 먹을 거 없어요. 조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시끄럽게 만들어줬습니다. 미국 전투기하고 한국 전투기들이 서해 바다를 날랐죠. 300만 굶어 죽은 해가 있어요. 소련 망한 다음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회주의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소련이 원조해줘서 살았는데 소련이 무너지니까 그 해에 300만이 죽더라. 그래서 300만이 죽은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배급을 못 주니까 알아서 먹고 사세요. 알아서 먹고 살다 보니까 뭐예요? 아주머니들이. 그래서 김정은의 최고의 원수는 집에서 두부를 만들거나 편리한 옷을 제공하는 아줌마들입니다. 그 아줌마들이 미국 제국주의나 남조선 배려들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북한의 아주머니들이 이제 돈이 이만큼 있어요. 김정은이 마음대로 네가 왕이 되든 황제가 되든 이것만 안 건드리면 우리는 찬성. 나라와 국민이 갈라졌습니다. 그럼 그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국민을 다시 끌어안으려고 북한이 무슨 짓을 했느냐. 여러분들 아궁이에 숨겨둔 돈 내일부터 다 가져 나오세요. 100대 1로 화폐 계약하니까 내일부터 못 쓰는 거니까 다 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5천만 원 들고 나갔다 칩시다. 그 돈으로 김일성 대학 아들 보낼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갖고 나갔는데 100대 1이니까 50만 원 바꿔줘야 되는데 다 10만 원씩 다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온 북한이 통곡했습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이거 돈이 이거 종이구나. 그래서 지금 북한은 무슨 돈을 모은다? 북한은 다 달러입니다. 아마 북한에 달러 거치면 무지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왜? 모으는 돈은 달러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북한 애들 보세요. 이거 북한의 보통 아이예요. 미군 중령, 한국군 중위, 북한군 병사. 우리 이거 보고서 제가 그때 북한 군인 키가 몇 cm인지 공부를 했습니다. 북한은 키가 147cm 이상이면 군대 갑니다. 147. 얘가 150cm인데 북한의 딱 평균이에요. 북한의 평균이 저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이 통일하면은 베를린까지 한 번에 달릴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기차가 여기 올라왔으면 이거 깔아앉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했어야지 그동안에. 우리가 통일을 하면은 북한 촛대를 몽땅 새로 깔아주고 그러고 러시아까지 갈 수 있죠.
베를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거기 태어나서 이렇게 타이어도 없는 리어카 끌고 다니는 저 할머니들 바로 여기 요 위에요. 바로 북한 사람들 달러 모으는데 1달러가 작년 1월 달에 3,000원, 금년 1월 달에는 3만 원. 그런데 한 달 월급이 75센트 달러로 바꾸면 나라도 아닙니다. 북한 간호원이 한국에 왔는데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한국 와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내가 나의 피의 형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O형인지 A형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와서 알았답니다. 이 양성훈 논설위원이 쓴 거예요. 한국 와서 내가 내 혈액형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다. 평양 밖 주민 중 혈압을 평생 한 번이라도 측정해 본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근데 그 체제를 적용을 해요. 그 체제를 이 사회에다 이식시키겠다고 팔걷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최악의 모순이죠. 우상. 우리가 기독교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입니다. 우리 기독교도들은 현세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력만 인정을 하죠. 그런데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독재자들한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세의 권력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력을 인정하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력을 이 현세에 못 만들어요. 그렇지만 그거랑 거의 비슷한 거랑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 것이 미국 헌법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권리를 주셨는데 그 권리는 불가양도의 권리다. 그 불가양도의 권리를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한번 비슷하게 한번 실험해보는 나라를 만든 것이 미국이에요. 미국을 가장 자유적인 나라라고 그런 얘기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가장 탄압받는, 그리고 정치가들은 자기 권력이 커질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정말 커질 권력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그러고, 우상은 죽어도 용납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북한 주민들이 말이죠, 미국한테 접촉한대요. 저거 부실 테니까 얼마 줄 거냐고. 이제 거기서 끝나갑니다. 저 가짜 김일성이라고 미국 CIA에서 지난번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진짜 김일성은 누구다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 나오자마자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못하고 4.15라고 바꿨다. 작년에 김일성 생일날 쌀 주려고 쌀을 사왔는데 곰팡이 묻은 쌀을 사왔더라. 북한식 건강법. 곰팡이 묻은 쌀은 치약에 발라 먹으면 배탈 안 난다. 치약이 없을 경우는 흙과 섞어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망가지고 있어요. 북한의 전체주의가 망가지는 것은 북한의 핸드폰이 600만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애들이 다 그거 다 봐요. 그래서 애들이 남한 노래 다 듣고 세계 돌아가는 거 다 알아요. 보세요. 그래서 그거 자기 친구한테 보여준 애들 잡아다가 형 때리는 장면입니다. 12년 감옥형. 중학생을 12년 감옥을 집어넣어요. 남한 영화 봤다고. 지금 북한 내일 무너지죠. 무너지고 다 저런 엉터리가, 원래 북한이 나오보다 잘 살던 나라다. 더 잘 살던 나라가 저렇게 된 겁니다. 1960년에 기억해야 될 숫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80, 240, 800. 80. 그때 대한민국의 GDP 240. 북한의 GDP per capita 1인당 소득이 북한이 우리보다